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YBM 모의고사 핵심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파트 5입니다. 파트 5는 여러분들이 빈칸 메우기인데요. 저희가 문법, 어휘 반반 정도로 나눠지고요. 총 30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 푸신 다음에 영상 보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파트 5는 여러분들이 각자 푸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저 8분 안에 30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시는 게 좋아요. 요즘 들어 파트 6랑 7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파트 5는 최대한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근데 또 빨리 푼다고 대충대충 막 오답을 찍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득점 나올 수 있도록 이 짧은 무료 인강에서 핵심 팁을 마구마구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문제는요. 전수 문제입니다. 101번부터 130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험장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파트 5를 다 읽는다? 완전 잘못 풀고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는 파트 6랑 7은 맞아요. 파트 6, 7은 다 해석을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문맥 파악을 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파트 5는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이 첫 번째,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지금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문법 문제예요. 그럼 어차피 해석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 앞, 뒤 보면서 구조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접근했을 때 제 시선, 제가 보는 시선을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핑크색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딱 이 문제를 보시잖아요. 딱 여기만 보이면 됩니다. 자, 쉼표 있으면 빨리 잘라주셔야 돼요. 쉼표 앞으로는 주로 부가적인 약간 나뭇가지들,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잘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쉼표 뒤에서부터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봐도 주어 자리고 help, 돕다, 동사 자리인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니까 주어 자리에 올만한 걸 빨리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A, B, C, D 중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D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help, 돕는다 하고 그 다음 문제로 사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왠지 불안하니까 계속 해석을 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문제 풀 땐 최대한 좀 과감하게 빨리 푸시고 나중에 다 채점하고 정리할 때는 그때는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오답 보기도 볼 거긴 한데 이 중에 주어 자리 쓸만한 거 나머지 ABC는 없어요. 특히 아무리 우리 스스로라고 해도 이 제기대명사를 주어 자리에 쓰는 건 없어요. 목적어나 나중에 부사 자리에 쓰는 거고 이것도 소유격 자리고 목적어 자리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전체 구조를 알아보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필요한 걸 좀 팁박스에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은 문제로 안 나왔지만 오늘 또 101번이긴 하니까 제가 앞으로 공부 방법 알려드리긴 할게요. 자, 주어, 동사 정도는 찾았는데 원래 토익은 대부분은 3형식입니다. 주동목. 그래서 오늘도 we help client까지만 딱 봐서 고객님을 돕는다 주동목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되게 purchase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쟤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5형식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5형식은요. 주동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격 보어라는 게 붙어요. 근데 5형식 동사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품격 좀 다르거든요. 근데 토익에 help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help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아까 clients처럼 사람이 목적어 자리에 많이 나오고 그 사람이 직접 뭐를 하도록 돕는다. 목적격 보호 자리는 동사 원형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로 안 나왔지만 다음에는 여기 purchase, 동사 원형 자리가 충분히 빈칸으로 뚫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는 시험을 대비하면서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help 사람 동사 원형까지 외워서 지금 우리는 고객님들이 그다음에 여기 purchase, 구매하도록 그 동사 원형의 목적어까지 나올 거예요. dream homes, 꿈의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법 팁, help 사람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자리 뚫어놓으면 ing나 ed 안 붙은 이러한 purchase, 동사 원형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문장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맨날 저랑 같이 여러분 해부할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해석은 굳이 못 하셔도요. 문장 구조를 팍팍 해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모든 영어의 한 문장을 나무로 비유해서 알려드립니다. 나무가 이제 전체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 기둥이잖아요. 아무리 가지를 잘라줘도 나무 기둥만 살아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게 문장의 주인공인 주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나뭇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주로 괄호로 묶는데 ly 부사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간 부사랑요. 그다음에 전치사랑 명사를 그냥 앞자만 따서 전명구라고 제가 많이 부릅니다. 제 별명이기도 하죠. 전명구, 덩어리 구자를 써서 전명구, 이것도 나무가지고요. 그다음에 투, 동목, 투부정사도 대부분의 뒤에서부터 뭐를 하기 위하여, 뭐를 위해서 할, 막 이런 느낌의 투부정사 가지고요. 주절 뒤에 또다시 접속해서 뭔가 절이 붙는다라고 해서 부사절, 부사 접속사절 가지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제가 나뭇가지로 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묶으면 아, 이건 나뭇가지 같은 아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무 기둥은 딱 동사, 목적어 막 이런 거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나뭇가지가 왔는지 첫 번째 문제니까 구조를 나눠볼게요. 앞에는 as부터 members까지 전명구, 그다음에 of부터 여기 real essay team까지 또 전명구, 그다음에 여기도 at부터 affordable prices까지가 전명구, 다 그냥 전명구 나뭇가지였던 겁니다. 마저 해석을 다 해도 좋기는 한데 나뭇가지를 빼놓고 이렇게 주절 정도만 보셔도 사실 핵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앞으로 해석도 좀 해보고 해부도 하면서 문장 구조 완벽하게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로 나누는 법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1번에서 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102번부터는 속도 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도 제가 어디 먼저 보랬죠? A, B, C, D 보기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보기가 죄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맨 앞에 보면서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빈칸 앞뒤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제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보이셨어야 돼요. 자, 빈칸 앞에 일단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 more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도 약간 부사 같은 아이예요. 더란 뜻이고 more는 누구랑 또 짝이죠? more than, 뒤에 거보다 더다라고 해서 more than 이거 비교급인데요. 약간 이 아이도 부사 가지 같은 아이입니다. 잘 안 봐도 돼요. 그리고 more than 사이에 빈칸을 놓으면 이때는 more than만 봐선 모릅니다. more than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자리는 또 특히 누가 오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more 다음에는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more, 형부, 형용사랑 부사가 다 올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형용사가 정답인지 부사가 정답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동사를 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가 뜻이 없는 정말 비동사만 있다. 그럼 비동사도에 이어지는 품사는 B형,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동사가 비동사 이다가 아니라 각종 뜻을 가진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럼 그때 뜻을 가진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의 시작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사자성어처럼 앞잡아서 비형 일부. 뭐라고요, 여러분들? 비형 일부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시험장 가서 냉철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more than은 묻고 바로 앞을 봤더니 오늘은 비동사가 아니에요. MR is, was, were이 아니라 overhit, 과열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일반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반 동사의 짝은 아까 누구라고요? 일부, 부사를 써야 되니까 오늘 정답은 누구죠? A, easily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보다 쉽게 과열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기는 한데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정답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03번도 가볼게요. 103번도 역시 보기가 비슷해요. 초반에 이런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 앞 뒤를 또 볼게요. 제 눈에는 딱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다음에 빈칸 있고 오브부터는 어차피 전명구 가지로 날아가기 때문에 잘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더 다음에 원래 우리 누구 쓰나요? 더 명사. 여기 딱 봐도 명사 자리예요. 그럼 A, B, C, D 중에서 명사를 찾을 건데 사실 토익에서는 션, 이티, 먼트 이렇게 좀 명사 꼬리가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션, 이티, 먼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암기가 필요하긴 한데 잘 몰랐을 때도 보기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4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소거하면서 아닌 것 같은 것을 제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명사가 정답인데 명사 아닌 건 빨리 지워버릴게요. 일단 누구는 절대 아니겠어요. ly는 아니겠죠. ly는 부사예요. 부가적으로 들어간 ly 부사. 자, 그리고 ly에서 ly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ly에서 ly를 빼면 clean. 그래서 clean, 여기 s가 좀 특이하게 붙긴 했지만 clean 자체가 형용사예요. s를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ed 붙은 거 보이시죠? ed가 붙으면 했다. 과거 동사겠죠? 아니면 과거 분사거나. 근데 또 여기 ed에서 ed나 d를 빼면 동사예요. 그래서 이때도 d를 빼고 나니까 약간 clean이 보여서 A번의 clean은 형용사 아니면 동사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C겠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C. cleaning 쓰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ing로 끝나는 명사가 토익에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 ing는 나중에 동명사라고 배워서 좀 길어요. 뭐를 하는 것. 이게 조금 덩어리가 긴데 오늘 나온 저 cleaning은 동명사로 나온 게 아니라 토익에 자주 나오는 특이한 ing 명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박스에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빈출 ing 명사를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clean 명사 아니고요. cleaning이 청소라는 명사. 그 다음에 ing 명사 중에 제일 여러 번 나온 게 opening입니다. 공석 또는 개장이라는 뜻 있고요. 뭐 earning, 수입. 그다음 recycling, 재활용 이런 단어들은 ing 자체가 명사니까 여러분들이 명사 찾을 때 꼭 알아보고 정답으로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보기가 좀 다르네요.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어휘 문제는 사실 해석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때는 좀 근처를 보면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앞을 보니까 사실 컨테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콘테스트랑 이게 복합명사로 연결하면 사실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컨테스트가 힌트는 아니었고요. 콘테스트 어쩌구가 were rewritten 이게 힌트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 어렵지 않거든요. 원래 write가 쓰다고 그거의 pp 형태의 written에다가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알 것 같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법적으로 좀 헷갈리는 거 초반에 좀 기초 잡고 갈게요. 이런 BPP 동사 보이시죠? 이 BPP가 뭐죠? 이제 처음에 영어를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BPP랑 have PP랑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두 번째 PP가 들어가니까 근데 둘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이거 헷갈리면 앞으로 고득점 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외울게요. 저희가 우리나라 말엔 둘 다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직접 하다가 아니라 뭔가 되다란 뜻입니다. 그때가 바로 BPP를 쓰고요. 해석이 뒤에서부터 뭐가 되다예요. 근데 헷갈려 하시니까 앞자 따서 수 BPP 되다. 한 번만 읊어 볼까요? 시작! 수, BPP 되다. 헷갈릴 것 같으면 축구할 때 수비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 BPP 되다로 외우세요. 그럼 have PP는요? 얘는 수동태 아니에요. B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BPP 수동태가 아니라 have PP는 완전 다르네요. 태로 따지면 능동태고요. 얘는 시제 개념인데 역시 우리나라 말엔 없죠. 현재 완료라고 있어요. 근데 현재 완료는 have pp라고 쓰고요. 해석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 파트 5에서는 해왔다, 쭉 해왔다로 많이 쓰이고 가끔은 완료했다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시험장 가서까지 안 잊어버리시려면 유치한 게 잘 나아요. 히읗으로 통일할게요. 현재 완료, have pp, 해왔다, 완료했다. 약간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하시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were rewritten은 뭐예요? BPP잖아요. 그럼 수, BPP 되다. 그러니까 다시 되어졌다? 다시 쓰여졌답니다. 그럼 A, B, C, D 중에 뭔가 다시 쓰여질 만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 다시 쓰여질 만한 거는 당연히 instruction밖에 없죠. 그래서 instruction은 뜻이 설명서 또는 지시사항이란 뜻이라서 오늘은 컨텐츠에 관련된 설명사항들, 지시사항들이 뭔가 개선하거나 조금 덧붙일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쓰여져야만 했다. 다시 쓰여졌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은 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다시 쓰여질 만한 게 없어요. 참가자가 다시 쓰여지거나 상이 다시 쓰여지거나 연설이나 주소가 다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instruction, 설명서 지시사항이 다시 쓰여진 거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여기 투부정사 가지, to, 동, 목이 들어가는데요. prohibit 이 단어 알면 좋긴 합니다. prohibit이 금지하다거든요. 그래서 콘테스트에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항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어서 다시 쓰여졌습니다. 지시사항이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5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105번. 만약에 오늘 틀렸으면 앞으로만 안 틀리시면 돼요. 저희가 이것도 보기가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문법적인 지식이 있어요. 푸는 문제. 해석 가지고는 안 되고. 빈칸 앞뒤를 볼게요. 앞에 비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비동사 다음에 PP도 있지만
be 형용사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무언가가 useful, 되게 유용하다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가 굉장히 또 잘 나와요. 근데 be 형인데 그 사이를 삐짓고 빈칸이 왔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부사를 쓸 거예요. 근데 A, B, C, D가 다 부사긴 하나 지금 be 형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very입니다. very 처음 들어봐요? 아니잖아요. It is very good.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It is very easy. 그래서 be 형사에 very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 좀 정리해 볼게요. be 형사이, 요 사이를 삐짓고 원래 부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오늘 나왔던 useful로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쓴 notes니까 요걸 주어로 가져오자면 사물이 단수로 받을 땐 it이고 지금처럼 복수로 받을 때는 그것들, they로 받으시면 됩니다. they가 토익에서는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은 유용하다 할 때 they were useful 써도 되는데 그 사이에 they are very useful, they're so useful, quite 꽤 유용하다, quite useful, 뭐 too useful, 그다음에 not useful, more useful 다 쓸 수 있고요. 각종 ly, 뭐 extremely useful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기에 나왔던 저 enough 있죠. enough만 줬다 안 쓰시면 됩니다. enough가 충분하게라 우리나라 말로는 충분하게 유용합니다. 충분히 돼요. 근데 영어로 enough는요, 비형사이를 선호하지 않고요. 정말 독특하게 형용사 뒷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충분히 형용사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enough를 정답으로 쓰려면 여기 useful 뒷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they were useful enough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용기를 내세요. 저랑 열심히 하신다면 다 고득점, 저처럼 만점도 나오실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시무룩할 때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신데요 할 때 you are very smart, very는 앞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 고득점 받으시게 충분히 똑똑하십니다 할 때는 you are smart enough 뒤에 붙으시면 돼요. 뒤에. 그래서 enough는 뒤에 붙는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A번에 나온 far도 조금 존재감이 있습니다. far은 여기서 멀리, 먼이 아니라 비교급 형용사, 비교급 부사 앞에서 뭔가 비교급 앞에서 꾸며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익에 much, even, still, far은 훨씬이란 뜻으로 쓰여서 뒤에 more이 있을 땐 써도 돼요. 아니면 less 같은 거 있을 땐 써서 훨씬 더, 훨씬 덜일 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ar more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more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uch는 저희가 구조가 그냥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such a 혁명, such a smart girl 이럴 때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문법적으로 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부사들의 문법적인 특징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0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너무 쉬워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A, B, C, D 보기를 봤는데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럼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라고요? 빈칸 앞뒤 볼 거예요. 근데 앞에 the가 나왔고 뒤에 change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더 명사, 그 변화들 있고 뒤에 to부터는 전명구로 날아가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뭘까요? 저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걸 혁명,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를 따서 어쩌한 명사, 혁명, 형용사라는 걸 쓰시면 되겠고 그럼 이 중에 형용사를 찾아볼 건데 그냥 형용사는 없고요. 이때 분사 형용사만 보기에 있어요. 근데 이때 분사 형용사가 ed 붙은 과거 분사 형용사, ing 붙은 현재 분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 확률적으로는 ed가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requested, 이땐 요청했다가 아니라 요청된 이란 뜻이에요. 그 요청된 변경사항은, 변화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토익의 정답으로 잘 나오는 저희가 pp 형용사, ing 형용사 준비를 해왔는데요. 확률적으로는 pp 형용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p 형용사는 여태까지 정말 여러 번 정답이 됐던 애들인데요. requested, 요청된, 그 다음에 proposed, 여태까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되게 제한된, 그 제한된 프로젝트, 제한된 날짜, 제한된 장소 할 때 다 쓸 수 있고요. 뭐 revise, 수정된, attached, 첨부된 다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g는 여러분 아무 단어에다 ing 붙은다고 형용사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requesting이란 형용사는 따로 없고요. 유명한 ing 분사 형용사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선두적인 회사 할 때 leading, the leading company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기존에 existing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막 수동태 같지만 막상 ing를 치는 분실된 missing과 계속 지속되는 lasting 이렇게 ing는 따로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사형용사는 암기가 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107번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보기만 봐서는 좀 달라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하고 해서 빈칸 앞줄 딱 봤는데 뒤에 after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읽으셔도 됩니다. after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soon after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after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가 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시험장 가서 고생하지 않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토익은 패턴이 매번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씩 정리해서 쌓아가면 시험장 가서 진짜 쉽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저희가 after이 후에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후에 곧장 바로 이어서하는 거예요. 그때 soon이 곧장 그리고 동의 하나 더 외울게요. shortly가 짧게가 아니라 곧장이라는 뜻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S자로 시작하니까 shortly, soon after 그냥 외워주세요. 뭐뭐 후에 곧장. 그래서 오늘 soon after 그냥 보자마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올 수 있냐면 뭐뭐 후에 즉시란 뜻의 immediately after, promptly after 쓸 수 있고요. 뭐뭐 후에 바로 right after까지도 많이 쓰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108번 가볼게요. 108번.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인칭대명사 문제치고 조금 어렵게 나와서 이 빈칸 앞뒤를 좀 보면서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는 어차피 전명구, 뒤에도 전명구라서 중간 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CEO라고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회사의 전명구 붙고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하다 있고 주동목, 목적어 자리를 채울 겁니다. 근데 사실 목적어 자리에 C 빼고 A, B, D는 그냥 여기만 못 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일단은 C는 당연히 주격이 안 되고 헐이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CEO는 묘사했습니다. 그녀를.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적인 리더라고. 솔선수범하는 리더라고. 근데 그녀가 누군데? 허를 받으려면 같은 문장 내에 어떤 이 CEO를 제외한 다른 여자분이 있었어야 돼요. 미스 파크이라든지. 근데 여자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CEO가 그녀를.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느낀 바가 다른 여자분이 있던 게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사람이라고는 요 CEO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EO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을 묘사한 게 아니라 CEO가 본인 스스로가 저는 굉장히 솔선수범하고 직접 나서서 하는 리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묘사를 했다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CEO가 본인 스스로를 그럼 스스로 느낌이 지금 oneself랑 herself가 있는데 고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써야 될까? 근데 정리해 드릴게요. 이때는 oneself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수거를 외울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oneself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그때 그냥 one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oneself를 정말 쓰려면 앞에 one이 있어야 돼요.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주어가 스스로를 할 때가 그때 self를 붙인 건데 주어에 정말 one이 나왔어? 그럼 self를 써도 돼요. 그럼 그 누군가 한 명은 그 누군가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앞에 one이 아니라 또 CEO라고 확실히 딱 누군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성별에 따라 다르겠죠. 오늘 아쉬웠던 게 사람 이름이 조금 있었다면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좀 유추가 가능했을 텐데 안 나와서 좀 속상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CEO가 여자분이셨다, 남자분이셨다, 남자라고 칩시다. 남자분이셨다면 여기를 he라고 그냥 바꿀 수 있고 he describes himself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는 그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she를 쓰고 그 똑같으니까 she describes herself. 그녀는 그녀 스스로 묘사했다. 이렇게 가셨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힌지, 쉰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누굴까 봤는데 근데 보기 중에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oneself는 아까 안 된다고 했었고 정말 주어가 one일 때나 써야 되고 남은 건 herself밖에 없잖아요. himself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CEO분이 여자분이셨구나. 이렇게 거꾸로 유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CEO분이 여자분이셨던 거예요. 그럼 she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보기에 himself가 있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 문제가 성립이 아예 안 되죠. 둘 다 그럼 가능한데. 그래서 일부러 둘 중에 하나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렵게 나오긴 했으니까 포인트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describe oneself as까지 나오면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수고도 있고요.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109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9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볼게요. 일단 보기가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왔는데 일단 미리 팁 드릴게요.
토익에서 이렇게 동사 어휘를 풀 때 해석에만 의존하면 절대 못 풉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A, B, C, D 다 우리나라 말로 대입해보면 괜찮은 순간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번역체로는 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형식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형식이라는 거 아시죠? 영어에는 5형식까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5형식을 일일이 세세하게는 만약에 못 가겠다면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형식이에요. 주동, 목. 그리고 3형식이랑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게 1형식 자동사예요. 주어, 동사하고 끝나는. 근데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해부하면 나옵니다. 볼게요. 지금은 앞에 주어가 burned statue까지가 주어고 전명구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되고 원래는 3형식이라면 대부분의 동사처럼 3형식이라면 주동, 목,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목적어가 아니죠. 제가 아까 101번 하면서 설명해드렸던 전명구 가지잖아요. 전치사, 명사, 전명구. 또 묶어볼까요? 전치사, 명사, 전명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전명구. 열심히 해석 안 하고 그냥 다 묶어버려도 됩니다. 뒤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만 있어. 요런 게 1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1형식 자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이 중에 유일한 1형식 자동사는 C번의 rise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형식 자동사가 주로 누구냐면요. 한 점에 가만히 있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한 점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여기 도착했거나 출발하거나 이런 애들이 주로 1형식 동사라 rise는 원래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태양은 떠오른다. 이럴 때처럼 rise 하고 끝나요. 근데 오늘은 좀 그냥 직역하면 좀 그렇죠. 앞에 있는 동상이 떠오른다고요? 그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플랫폼에서부터 이렇게 떠오르듯이 뭔가 그냥 올라있다, 서있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쓴 거예요. 약간 추상적으로 해석은 해보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고요. 나머지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동사들은 굉장히 셋 다 유명한 3형식 타동사입니다.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동목, 뭐를 표현하다. 그 다음에 select 다음에도 목적어, 뭐를 선택하다. 그리고 place도 장소란 명사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동사로 쓸 때는 타동사로 뭐를 놓다, 뭐를 위치시키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왠지 D를 계속 쓰고 싶다면 이거 이렇게 능동태로 말고 수동태로 쓰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동상을 위치시켰고 그 동상은 위치가 되어 있다. 수, BPP 되다. BPP가 들어가면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처럼 A bronze statue has been placed on 까지 하면 어디 위에 그게 위치가 되어 있다. 수, BPP. BPP로 썼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능동태로 쓰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110번 가볼게요. 110번 좋아. 이런 문제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A, B, C, D 보기를 봤는데 다 persuade 적은 거예요. 해석 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비슷한 문법 문제니까 빈칸 앞, 뒤 구조로 접근을 할게요. 저 멀리 앞에 있는 the new course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아끼세요. 그럼 빈칸 앞뒤를 봤는데 뒤에 테크닉이 나온 거예요. 그럼 테크닉은 누가 봐도 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테크닉, 기술,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쓸 겁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게 누구라고요? 혁명, 형용사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문법 좀 기초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갈게요.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뭐뭐한 약간 이런 느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아이들인데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그 형용사 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은데 저희가 먼저 명사 앞에서 어떠한 명사, 이렇게 명사 앞자리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런 문법적인 지식은. 그래서 시험장 가서 빨리 풀려면 암기 코드를 외우세요.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것처럼 혁명 그냥 외우고 계세요. 명사 앞자리는 형용사다. 혁명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살짝 봤던 주어는 이다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형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용사 자리를 물어본다면 혁명, B형 둘 중에 하나다. 이게 그냥 가장 주된 형용사의 핵심 문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테크닉 앞에서 어떠한 테크닉 이렇게 혁명을 쓸 거예요.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찾죠? 되게 쉬워요. 1차, 1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ly 부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ly 부사 어디 있어요? D번에 있죠? 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부사, 명사 앞에 절대 안 와요. ly 부사를 찾아서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그게 바로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ly에서 ly 빼보세요. 그럼 누가 나왔어요?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형용사는 if, 불, 알, 안트 이런 걸로도 끝나니까 이런 모양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설득력 있는 기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건 안 돼요.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얘는 부사 다 다른 품사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꼬리 모양만 보고도 좀 알아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일단 111번 가볼게요. 자, 111번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요. A, B, C, D 보기가 다르긴 한데 지금도 제가 어디를 보면 정답이 나올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뒤에 upon이라는 애가 나온 겁니다. upon은 굉장히 유명한 또 시간 전치사가 되는데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뒤에서부터 도착하자마자 즉시 이런 말 쓸 겁니다. 아까 사실 after 앞에서도 왔었는데 바로 요때 쓸 수 있는 게 immediately였죠. 발음은 너무 immediately 하지 마시고 immediately 읽으셔서 immediately upon이라고 하면 뭐뭐 하자마자 즉시 곧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upon이 나오면 그때 앞에는 immediately upon, promptly upon 이 두 마리가 제일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upon 자리도 많이 뚫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upon을 갖다가 저희가 같이 나오는 수거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라는 뜻 있고요. upon receipt, 이것도 이렇게 전명구로 묶으시면 되는데 이때 receipt 영수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수증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에 어나 s 붙어서 가산명사 스타일로 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receipt이 혼자 나오면 불가산명사로 그냥 받음, 수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수령하자마자, 받자마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upon request도 요청하자마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2번 갑시다. 자, 112번 A, B, C, D 보기를 봤는데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기본기 좀 잡고 갈게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단어로, 훨씬 더 많은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된 문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해석으로만 하면 해석이 다 한 끗 차이인데 뭐 어떻게 구분을 하시겠어요.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딱 수학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짧은 인강에서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넣으면 뻔하죠. 빈칸 앞뒤 보는 거긴 한데 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일치가 먼저 그 다음이 태일치, 마지막이 시제일치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읽어볼게요. 수태시, 시작, 수태시. 무조건 수일치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수일치는 바로 앞에 주어를 찾는 건데 바로 앞에가 주어가 아니죠. 전명구 이런 나뭇가지는 묶어야죠. 묶고 저기가 주어예요. 그럼 저기 주어를 찾고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영어에서는 주어랑 동사를 수일치를 시킵니다. 이게 주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 s를 붙여 이렇게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면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영어 잘하는데 못해 이거.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그냥 주어를 찾아서 대명사로 바꾸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뒤에 s 안 붙었죠? 그럼 단수 취급으로 할게요. 사물이면 it, 그다음에 사람이면 he나 she로 바꾸고요. 자연스럽게 동사 쓸 수 있는 경우에 s를 쓸 겁니다. 그럼 동사는 크게 뜻이 있는 일반 동사와 뜻이 없는 비동사로 비일 나눠줘요. 그럼 대표로 갈게요. it으로 가봅시다. it으로 바꾸시면 되니까. 그럼 비동사 it be예요, it are예요, it is예요. it is 이렇게 써놓는 게 나아요. 그리고 과거일 때는 it were예요, it was예요. It was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일반 동사 대표는 have로 가볼게요. It have예요, it has예요. It has. 그럼 나머지 동사도요. 뜻 들어간 거. It take예요, it takes예요. It takes, it goes. 다 원래 동사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 모양이고 그다음에 시제는 저희가 처음엔 못 따져요. 수태시 마지막에 따질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 미래 시제는 단복수에 상관없이 과거는 ed, 미래는 we를 갖고 있는데 계속 킵은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수일치고 수일치는 앞덩이만 보고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그럼 A번에 it was, 통과. B번에 it was, 통과. 그다음에 ed는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야. 괜찮아. 그다음에 to는 동사가 아니에요. 투부정사 가지예요. 날라가서 일단 수일치에서는 A, B, C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수일치에서 다 통과 안 되고 하나만 남으면 그게 수일치고 그냥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에서 정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보면서 테일치를 하시면 돼요. 자, 테일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적어의 유무로 보셔야 되는데 목적어 있을 유면 능동태예요. 뭐를 하다. 그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없을 무 한 다음에 수동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자 따서 유능무수. 뭐라고요, 여러분들? 유능무수. 이런 유행어를 좀 알고 계셔야지 빨리 풉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능인지 무수인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뒤를 봤는데 뒤에가 전명구. 그다음에 시간부사 이런 걸로 다 날아갑니다. 목적 없어요. 그 목적 없으니까 누구를 쓰면 되겠어요? 무수, 수동태를 찾으시면 되겠고 자, 저를 보면서 말해주세요. 수동태가 아까 BPP였어요? have PP였어요? 기억나시죠? 축구 경기 하면서 뭐랬죠? BPP 되다 그랬잖아요. have PP 말고요. BPP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BPP만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게 영어예요? 같은 그림 찾기지? BPP.
B, PP 있는 거. 정답은 B. 이렇게 가시면 제일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풀면 사실 안 헷갈려 하나도. 그래서 이따가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운 동사로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이 규칙 알면. 113번 가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힌트 드릴게요. 보기만 봐선 잘 모르겠어 좀 더 봤는데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는 all year의 all이었습니다. all이란 뜻이 뭐죠? 모든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어딘가에 all, every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정말 모든 게 약간 극단적이잖아. 정말 all year round, 1년 내내 계속 그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갔어요. 정말 모든 게 다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 예외가 나왔던 거야. 7월 달만 빼고.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내내 따뜻한 물로 수영장을 막 데운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1년 내내였더니 너 그냥 날씨가 더운 7월 달은 빼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라고 했다면 사실 모두가 하기 힘들어서 조금씩 예외가 있거든요. 그 예외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except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except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except 예외, except 다음에는 예외사항이 나오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돼 라고 해서 문장 어딘가 앞에 나와도 괜찮고 뒤에 나와도 괜찮고 all이나 every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적용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오버하시면서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맨날 공부해요. I study every day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정말 맨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일요일은 빼고요.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쉬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일요일은 빼고 어떻게 쓰면 돼요? except Sunda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모든 과일을 좋아합니다. 사과 빼고요. 저 사과 좋아하긴 하는데 모든 과일을 좋아합니다. 당근 빼고 이런 걸 다 쓸 수 있어요. except 예외, all, every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except의 좀 독특한 특징이요. except이 원래 품사로만 보면 전치사거든요. 전명구. 근데 다른 전치사랑 조합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except in, except on, except for 이런 게 가능해서 오늘도 except in 같이 조합이 됐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4번 가볼게요. 114번은 좀 어렵긴 했는데 정리해봅시다. 자, 오늘 힌트는요. 앞뒤 다 보시긴 하셨어야 되는데 제일 임팩트 있던 건 among이긴 해요. among이 전치사거든요. 근데 among은 뒤에 여러 개들 사이에 항상 among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사 자리인데 동사 다음에 among 복수가 나왔다? 그럼 사실 이 자리에는 이게 수거로 비어몽 복수라고 좀 있어요. 그리고 어몽이 여러 가지들 사이인데 오늘 요 단어 배울게요. perks가 뭔가 혜택, 특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혜택들 사이에 오늘을 가장 좋아하는 이 회사 직원들이 좋아하는 혜택들 사이에 뭐가 지금 있냐면 flexible hours, 뭔가 유연 근무제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거. free lunch, 공짜 점심이 그 혜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는 뒤 여러 가지 혜택들 사이에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란 표현을 쓸 때 원래 주어, be, among, 복수 가시가 엄청 유명한 수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동사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동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동사에 쌍둥이 동사가 있습니다. 좀 안 비슷하게 생기긴 해서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인데 바로 remain이에요. 그래서 오늘 remain의 특징을 좀 외울게요. 원래 비동사가 이다고요. 그 다음에 in 상태로 좀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로 남아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remain을 비동사로 바꿔 써도 돼요. 그래서 비동사, remain 동사 둘이 쌍둥이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원래 be, among 복수, 주어는 뭐뭐들 사이 하나다. 그 중에 껴있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때 비동사 대신에 이제 remain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be, among 복수, remain, among 복수. 그래서 오늘 이런 혜택들은 그 좋은 혜택들 사이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among이랑 곧장 쓰기가 좀 그래요. find 다음엔 목적어를 찾다. include도 목적어를 포함하다. benefit은 주로 benefit from이랑 나와서 어디서부터 혜택을 얻다라는 일형식 자동사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도 그냥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을 봤는데 진짜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누구를 쓸까? 원래는 해석을 해볼까 했지만 근처를 딱 봤더니 and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and랑 굉장히 많이 쓰이는 또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양이 아니면 잘 안 쓰여요, 정답으로. 그래서 정답도 잘 되고 오답도 잘 되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바로 between이죠. 아까 among은 여러 가지들 사이에 껴있는 느낌이었고 딱 between은 두 개의 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가
between A and B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 joining workshop 하는 거랑 exploring the exhibition floor 하는 거랑 A와 B 사이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느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번갈아 하는 게 아니라 choose, 선택하는 거였군요. 그래서 between A and B,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16번 갑시다. 여러 가지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근처를 봤는데 일단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The project manager의 소유격 나와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뭐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더 모를 수 있어 더 볼게요. 근데 앞에가 it이 대절의 주어로 나왔는데 it은 진짜 주어가 아니라 가짜 주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다, 매니저의 뭐다. 근데 진짜 주어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뭐 하는 거냐면 to monitor progress.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을 monitor, 감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매니저의 업무이자 책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될 업무, 책임, 그럴 때 쓰는 단어가 responsibility죠.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책임이란 뜻이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거의 업무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사가 여러분들 직원으로 일할 때 What are your responsibilities? 이렇게 복수로 쓴다면 너의 책임들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네가 맡은 업무들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responsibility, 업무 책임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promotion은 직원이랑 쓰면 승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승진 얘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물건이랑 나오면 그때는 물건 많이 팔려고 하는 홍보, 판촉이란 뜻이죠. possibility는 그냥 가능성이고요. factor도 요인이라 해석이 어색했었습니다. 그 다음 117번 볼게요. 117번 또 이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요. 맨 앞 빈칸 쉼표 문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쉼표. 이때는 앞에가 가지죠. 이때까지 많이 봤지만 근데 지금 the large volume까지가 전명구, of부터 applicant까지가 전명구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치사를 쓸 건데 보기 중에 만약에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전치사 딱 쓰시면 되는데 오늘 다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좀 속상하지만. 근데 지금은 large volume of라고 하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applicants, 지원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지원자들이 엄청 많아서 지금 고용 매니저는 unable to respond, 응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각각의 application, 지원서에다가. 그러면 저 벌써 자연스럽게 말해버렸는데요.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일일이 지원서에다가 응답하고 대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 때문에, 해석상 때문에 원인과 결과, 원인, 이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due to죠. due 혼자 쓰면 그때는 마감기한이란 뜻이 있지만 due to 명사 이렇게 전명구로 쓰이면 원인이랑 같이 쓰여서 때문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매품으로 owing to 명사, because of 명사 있으니까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해석이 어색했어요. 특히 according to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많은 지원자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원인이랑 쓰는 게 아니라 according to는 출처, 진술, 기록이랑 나와서 그 뉴스에 따르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news. JYP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according to JYP 이럴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원인 결과랑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rather than은 뭐뭐 대신에 instead of 동의어라 여기도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고요. together with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해석이 오늘 원인으로 나왔던 거예요. 1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은 보기가 비슷해서 문법 문제구나. 어떻게 접근을 하지? 빈칸 앞뒤를 봤는데 노가 나오고 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또 엄청 틀렸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노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저희가 노가 그냥 nope 대답할 때도 쓰긴 하지만 토익에서 이렇게 빈칸 앞에 노가 있으면 노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형용사는 아까 누구 앞에서 꾸며준댔죠? 형명,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에요. body 앞에 누가 붙어요? nobody, nobody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nobody만 본 게 아닐걸요? no student, no money, no time. 그리고 nobody는 하도 많이 해서 딱 붙긴 했었는데 이제 nobody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no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no가 형용사라는 걸 아셨고 뒤에는 to부터 또 전명구로 날아가니까 no 명사, 형명, 명사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명사는 꼬리, 어미 모양이 션션, 이티, 먼트, 언스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명사 어미를 갖고 있는 건 ing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그 ing 명사 없어요. 해당 사항에 referencing은 없고 이때는 once로 끝난 거. performance,
reference, 언스로 끝난 게 명사죠. A번은 동사예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C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no reference라고 하면 지금은 no 언급 이렇게 아니라 동사의 부정으로 가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의 연설에는 뒤에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I have no time이라고 하면 no time을 가졌다가 아니라 저는 그 어떤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no랑 not이랑 헷갈리신 분들이 앞에 해석했으니까 has pp 막 또 삐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no가 아니라 not이었으면 가능합니다. no랑 not이랑 완전 달라요. not은 부사예요. not은 완벽한 사이를 약간 삐짓고 들어가는 부사 역할을 해서 have pp 사이에 not 올 수 있고요. will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not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형 사이에도 not 올 수 있어요. 그래서 not이었으면 has pp 사이에 삐짓고 들어갔다고 봐도 되지만 오늘 not이 아니라 no였잖아요. 그 또 비슷하게 생긴 no는요. 나중에 아예 대명사로 쓰입니다.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막 나와요. none of them. 이렇게 혼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no, not, none 비슷하게 생겼지만 품사가 형용사, 부사, 대명사로 완전 다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19번도 이거 일일이 다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기만 보고 푸시면 돼요. 저희가 비형 쓸 건데 다 형용사죠. 근데 뒤에 with가 나왔잖아요. 그럼 with랑 같이 친한 이 형용사 수거는 이 중에 바로 familia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 조금 더 외워볼게요. be familiar with까지가 뭐에 굉장히 익숙한. 오늘도 사람은 사람인데 뒤에 이 작품에 익숙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면 be compatible with. 뭐랑 호환이 된다. 특히 뭐 컴퓨터랑 이 젠더랑 프로그램이랑 호환이 된다. 컴퓨터 용어할 때 많이 쓰고요. 그다음 be compliant with라고 하면 뒤에 규칙 같은 거 나와서 규칙을 준수한다. 이런 뜻인데 이 아이들이 토익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거들 외워주세요. 뭐 해석은 다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써요, 여러분들. 특히 fortunate은 쓰려면 뒤에 투부정사랑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게 돼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120번 가보겠습니다. 보기 비슷해요.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 앞뒤를 봤습니다. 근데 앞에는요 will include 동사 나왔고 목적어 자리를 봤는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 앞에 분사 형용사까지 나온 거예요. 증가된 숫자. 그러면 이 형용사 앞에는 또 누굴까요? 아까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제 총정리를 할게요. 형용사 앞에는 ly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가 굉장히 여기저기예요. 여기저기 삐집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부사인데 오늘도 확실히 정리할게요.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게 형명.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형용사 앞에서 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긴 해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준 거긴 한데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부형명 외우셔도 괜찮아요. 외워놓으면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걸 해석으로 접근하려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형명 외우시고 오늘도 sharply 급격하게 increase 증가된 number 숫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ewly appointed CEO 이것도 부형명 구조로 나와서 새롭게 임명된 CEO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item 이런 식으로 부형명 각각 꾸며주고 있다. 외워두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분사 형용사 앞에 또 일반 형용사 절대 안 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1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도 보기가 비슷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칸 앞을 봤는데 앞에 found가 나온 거예요. 너무 쉽다. 이거 빨리 외울게요. 이때 found는 삼형식으로 단순히 발견하다, 찾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found가 이렇게 앞에 나왔다면 아마 오형식일 겁니다. 오형식이 토익에 자주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또 help랑은 달라요. find는 동사 자리에다 find를 쓰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써서 이때는 이 명사가 형용사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오늘도 지금 보면 그게 형용사라고 여긴다라는 뜻으로 파명형 앞잡다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형용사 자리 오형식 그리고 뒤는 전명구로 날아가기 때문에 형용사 찾아볼게요. 형용사는 아까 어디서 어디 빼랬죠?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돼. 정답은 누구죠? C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 효과적으로 찾았다가 아니라 나는 그 약이 나는이 아니군요. 앞에 보시면 지금 실험을 했거든요. 그 실험은 그 약이 되게 effective,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여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명형 앞잡다서 외우시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해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22번. 동사 문제인데 연습을 해볼게요. 얘는 사실 시제 문제긴 하지만 수태도 한번 정리해봅시다. 옛날에 했던 거 복습을 해볼게요. 아, 되게 빽빽하네요, 보니까. 네, 연습해보죠. 빈칸 앞에 주어를 찾을 거. 쉼표 앞은 안 봐도 돼요.
여기가 주어죠. 근데 대문자 회사 이름이고 s도 안 붙었으니까 여기는 주어는 it, 주어랑 수일치를 해볼게요. 그럼 저번에 했던 게 있으니까 앞덩이만 볼게요. It was 괜찮았고요. It is 괜찮고 it were 없습니다. It was죠. were는 they were 복수랑만 쓰네요. 지워버리고 it has 수일치에서는 C번만 탈락되고 다 통과가 됐어요. 테일즈 해보죠. 테일즈는 빈칸 뒤를 봤는데 as부터는 가지로 날아가도 뒤에는 university students, 대학교 학생들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 살아있을 때는 유능, 무수, 유능, 능동태를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능동태는 어떻게 썼죠? 아쉽게도 능동태는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동태는 찾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 반대로 수동태를 지워버릴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수동태 지울게요. 수, 비, pp 되다를 지울 거예요. 봤더니 몇 번의 BPP가 있냐면 A번에 BPP가 보여요.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오늘 능동태가 정답이라. 지우시고 그 다음에는 BPP 없네요. B랑 D를 남겨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제를 갈 거예요. 스탯이 내 시제 힌트 중에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현재 완료가 굉장히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현재 완료, have pp, 해왔다. 아까 살짝 알려드렸는데 그 have pp 해왔다가 정답이려면요. 같은 문장 맨 앞이나 뒤나 사이에 얼마 동안 해왔는지 이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뭔가 해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때 얼마 동안 해왔는지를 for over 과거 기간 have pp 아예 외우셔야 돼요. 그 과거 기간 동안 해왔다 have pp. 근데 오늘 여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for the last few summers. 그래서 지난 몇 여름 동안 해왔다 이 느낌이에요. 고용을 해왔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for over 과거 기간 have pp 쓰시면 됩니다. 근데 have 안 쓰죠? 앞에가 회사가 it have예요. it has예요. it has pp. 정답은 D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또는 언제 이래로 해왔다. since 과거 첫 시작점 해주고 since 1991 얘로 해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현재 완료에 이런 시제 힌트를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3번 가보겠습니다. 123번도 전체 구조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볼게요. 전체 구조를 해석은 잘 안 하고 앞에는 쉼표도 없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해석 굳이 잘 안 하셔도 주어가 will be announced 됩니다. publicly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를 가지로 묶을 건데 publicly도 LY 부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로 묶으려고 했는데 the board가 주어 또다시 has determined가 동사 또 목적어가 her successor 주동 목절이 또 나온 거예요. 주인공인 절에다가 또 다른 절을 접속시킨다. 여기가 바로 부사 접속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를 어느 정도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이 중에 유일한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정답은 C, once절 쓰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once는요. 한 번도 아니고 한때도 아니에요. 저희가 once a week, 그럼 뒤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I was once very cute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한때 되게 귀여웠었어. 옛날 얘기하면서 쓰는 과거 시제 한때를 이제는 표현할 때 쓰는 부사도 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once절. 일단 한번 뭐를 하고 나면 after라고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한번 이 사회가 determine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successor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임자예요. succeed란 동사가요. 성공하다도 있고 뒤를 잇다라는 뜻도 있어서 후임자를 일단 한번 결정하고 나면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은퇴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 원세절을 시간 조건 접속사절의 하나로 보는데 저희가 시간 조건 접속사절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래를 쓰고 싶어도 미래시를 잘 못 써요. 주절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주절은 미래를 쓰지만 여기에는 will 대신에 현재나 현재 완료로 대신을 합니다. 근데 해석은 현재 완료로 하는 건 아니고 미래처럼 하시면 돼요. 1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오래 안 걸려요. 보기가 비슷하잖아요. 빈칸 앞뒤 보셨는데 앞에 who's는 잘 몰랐어도 뒤에 advantage, has. advantage는 장점이라는 명사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요.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거 누구라고요? 형명, 형용사 쓰시면 돼요. 그 형용사는 어디서 어디 뺀 거라고요? LY 부사 절과의 빼는 정답은 누구예요? 그냥 C 쓰시면 됩니다. comparative advantage, 경쟁력 있는 장점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P도 과거분사 형용사지 않나요? 정리할게요. 저희가 형명, 형용사 찾을 때는 항상 우선하는 건 일반 형용사예요. 일반 형용사가 원래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저 ed 들어간 과거분사 형용사는 2순위예요, 주로. 그래서 ed로 좀 맞추세요. ed, 2순위. 왜냐면 ed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긴 했죠. 아까처럼 proposed, requested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competed는 동사로만 쓰지 형용사로는 뜻이 않아서 저건 아니었습니다. 125번 가볼게요.
125번도 여러 가지 명사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일일이 해석하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넣으면 우리나라 말로 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아니라 문법적인 좀 게 있는데요. 뒤에 to가 나왔죠. to가 전치사 to도 있고 투부정사 to도 있는데 투부정사 to였다면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to 다음에 ing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 전치사 to였고 그 다음에 동사를 명사시킨 동명사랑 와왔거든요. 근데 A, B, C, D 중에 이렇게 전치사 to랑 굉장히 친한 단어는 B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approach, 원래 approach가 동사로 쓰이면 뭔가 다가오다, 접근하다죠. 그래서 우리 열차 탈 때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이라고 하면 열차가 지금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시에 approach가 명사도 됩니다. 그리고 가산명사예요. 어나 S 붙는데 오늘은 S까지 붙었고 뜻은 접근법도 되지만 거의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방법인데 뒤에 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라고 해서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뭐 조명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방법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머지는 to랑 하나도 안 친해요. desire은 투부정사랑은 좀 친할 수 있어요. 뭐를 하고자 하는 갈망. 근데 이건 투부정사가 아니라 to 다음에 전치사였잖아요. 전치사 to였잖아요. 구분하시고 C랑 D는 to랑 뭐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126번 가볼게요. 자, 126번도 여러 가지 의문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빈칸 앞뒤 보면서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 이게 중요했습니다. 의문사 뒤에 이렇게 절이 붙는데 곧장 주어가 안 오고 동사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어 어딨지? 동사부터 왔어요. 그리고 앞에는 또 over all the attractions, 모든 관광 명소들 중에서 이런 느낌도 왔어요. 그러면 그냥 딱 보자마자 고민 없이 정답은 당연히 D를 썼으면 됩니다. 원래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때 which를 써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관광 명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enjoyable 할지 이렇게 들어간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which가 의문사절로 쓰일 때 의문 대명사로 쓰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요. 오늘처럼 주어 빠지고 불완벽한 절로 어떤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when, whether, how는요. 뒤에 무조건 주동목 완벽한 절을 써야 돼요. 자, 아예 문법적으로 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127번 가볼게요. 127번 아까도 살짝 봤던 맨 앞 빈칸 쉼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쉼표 뒤에는 주절이고 앞에가 또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까지만 보고 섣부르게 전명구 이렇게 묶으시면 큰일 납니다. 맨 앞 빈칸 쉼표 문제는요. 쉼표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뒤를 봤더니 over the film까지는 전명구로 묶여도 뒤에 have been critical. 그 다음에 여러분 술지도했어. 이거 복수라서 they have. 그래서 지금은 여기 주어, 동사, B형, 보어까지 나와서 앞에 벌써 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주인공인 절에 앞에 절을 또 붙일 거니까 접속사절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접속사절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접속사절은 사실 further는 그냥 부사고 both도 both A and B 할 때 쓰는 등위상관 접속사나 뭐 대명사고 쓸 수 없고 as if 절이나 although 절을 가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조금 더 해석이 난 걸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것도 사실 이 이야기긴 합니다. 여길 봤더니 그 리뷰가 critical이라고 하면 되게 비판적이었다는 거. 좀 안 좋아요. 근데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지만 후기가 안 좋았지만 관중들이 그 좌석을 막 가득 메운다는 느낌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리뷰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정답은 C, although절,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hough의 동의어가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있어요. 다 불구하고. 근데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though 앞에 as 붙인 as though, 그 다음에 as 다음에 if 붙은 as if. 얘는 불구하고가 아니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랑은 해석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C를 쓰시고 C가 더 빈출도도 높습니다. 자, 그 다음 128번 가볼게요. 128번은 뒤에 issues라는 명사를 꾸며주면 됩니다. issue는 뭐 주제도 되고요. 아니면 뭐 문제점도 되고요. 다 되는데 오늘은 지금은 문제점 같은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 앞에서 꾸며줄 만한 아이는 바로 persistent 밖에 없습니다. persistent가요. 뭔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끈질긴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끈질긴 노력, 나 계속 토익 시험 봐. 만점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끈질긴 노력, persistent effor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살 때까지 계속 나를 설득하는 영업사원 할 때도 persistent salesman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문제점이나 에러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에러도 계속 컴퓨터 꺼내도 또 나와. 에러가 또 띵 하면서 또. 그럴 때 계속되는 끈질기는 에러도 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너무 이상했어요. 맥시멈은 최고의 문제점 쓸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저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양이나 규모나 속도 등이 최고일 때 쓰고요. 만약에 여기 주된으로 쓰고 싶으면 메인으로 바꾸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The main issue 하면 The maximum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Deficient는 부족한 문제점. Overwhelmed는 쓰면 안 되는 게 감정 유발 동사인데 여기다 pp를 붙이면 압도된 사람만 꾸며줄 수 있어요. I was overwhelmed. Overwhelmed students. 이렇게 사람만 쓸 수 있고 지금처럼 사물 느낌 나는 문제점 쓰려면 ing로 바꾸셔야 돼요. 압도적인.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번도 맨 앞이가 쉼표 문제요. 그대로 자릅시다. 뒤에가 주절이고요. 앞에도 desired item 주어 is 그 다음 보호자를 in stock까지 와서 절이 왔어요. 그럼 뒤에 절의 앞에 또 다른 절을 접속시킨다 접속사절인데 오늘은 접속사절이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중에 접속사절은 바로 A번밖에 없었습니다. provided 대절은 이때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만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토익에 자주 나오는 부사 접속사절 중에서 제가 조건 쪽을 좀 가져왔거든요. if절도 만약에, provided 대절, assuming 대절도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나온 거고요. as long as 절도 만약에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unless 절도 만약에 아니라면 다 약간 만약에가 낀 느낌이니까 이런 접속사절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번 가기 전에 no sooner는 than이랑 나오는 그냥 수거고요. regardless도 of 명사 해서 명사에 상관없이 하고 끝나서 이수 같은 게 안 나와요. 전명구입니다. 그리고 sometimes는 그냥 부사예요. 뒤에 절하고 올 수 없어요. 대망의 1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0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형식이 아니라 자주 쓰이는 표현을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앞에 주어가 singer, 가수인 거예요. 근데 그 가수분이요, 동의를 했대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 회사에 line이 나오면 그냥 라인이 아니라 신제품군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어폰 회사 같은데 거기에 신제품을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인 이름으로 이어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홍보하고 추천했던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endorse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처음 보셨어도요. 이게 마케팅 용어기도 하고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입니다. 뭐 가수나 특히 유명인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다, 추천하다, 홍보하다예요. 뭐 굳이 연예인 아니어도 쓸 수는 있긴 한데 특히 연예인한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기법 중에 하나가 연예인, 유명인을 써서 그 사람이 이 제품을 홍보하고 되게 쓰는 것처럼 해서 다른 소비자들도 보고 따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광고, 유명인 광고를 celebrity endorsement라고도 해요. endorse에다 ment 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endorse, 지지하다, 추천하다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obtain은 그냥 뭐를 얻다. 정답으로 잘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오답이었고 narrate는 그냥 서술하다. advice는 심지어 여러분들 명사예요, 주로. 조언, 충고. 근데 그거 아니라 동사려면 advise, s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 강좌에서 파트 6, 7 핵심 강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